본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실 환경의 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며 선생님이 이러한 교실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교원 연수와 학교 자문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다음 달 새학기를 앞두고 우리 교실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건데요. 이 전국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교육부 교육 콘텐츠 정책과 고영훈 과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변화고,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정말 어떤 하나의 획을 그을 만한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시기에 AI 교과서가 도입되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교실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명 정도 학생이 모여서 한 선생님께 배우다 보면 선생님은 이 아이들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교수로 학습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막연해지실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던 교실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기폭제가 무엇일까? 그것을 저희는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보는 거고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 진단에 굉장히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받는 게 아니고 치료받기 전에 내가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학생들을 이해하시는 노력, 선생님들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한계가 있죠. 근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이해하시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깊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께서 잘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적합한 교육적 처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그 제조업에 맞는 어떤 인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아까 평균의 함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력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4차 산업혁명이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창의력을 발전을 시키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AI 교과서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교실 환경을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제가 무엇이냐? 저희는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근데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서책형 교과서를 잘 활용을 해왔던 것 같은데 왜 이 시점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돼야 되느냐? 그 장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점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런 부분들을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파악을 잘 해주죠. 그럼 선생님들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맞춤형 수업 처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에 AI 디지털 교과서에 AI 기술이 어디에 활용될까요? 저희는 이 음성 인식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AI를 활용한 음성 인식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발화한 거에 대한 정확성, 그다음에 내가 발화한 거에 대한 유창성을 체크할 수 있고 거기에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체크해 주실 수 없잖아요. AI 디지털 교과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듣기나 말하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 과목 올해 도입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코딩 같은 경우에 종이로 배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코딩을 해보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코딩 체험 실습에 획기적인 어떤 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적용 대상, 앞으로 도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 적용돼서 저희가 28년까지 완성돼 나갈 생각이고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에 대해서 도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너무 빨리 도입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우려들이 있고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네. 그래서 작년 11월 29일 날 원래 가지고 있던 도입 로드맵의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검정해서 내년에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1년 수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국어, 실과, 가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단 28년까지 해보고 이제 차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해서 도입 과정에서 저희 도입 대상 과목에서 좀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을 하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서 좀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을 보면 학생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소위 영포자, 수포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질 거다. 네. 영포자가 나오는 이유, 수포자가 나오는 이유. 물론 이제 그게 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 소위 많이 그렇게 말하고 사용하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학생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런 것들을 타파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있으십니다. 네. 하지만 한계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 학생별 데이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럼 교수 학습 방법 측면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생 개인에 대해서 의사통하기 어려웠어요. 학생에 대해서 네.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열의를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지금까지 소통해 오셨죠 선생님들께서. 네. 근데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면 학교와 가정과 이렇게 이제 소통이 좀 증폭돼서 오히려 교육적 효과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네. 문해력입니다. 네. 우리 요즘 아이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 기기를 접하기 때문에 네, 네. AI 교과서 외부로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문해력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텍스트로 독서를 한다고 해서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실증 결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어떻든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문해력도 문제지만 실제 과몰입이라든지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 디지털 과몰입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우려들을 어른들이 할까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뭘 맞습니다. 보고 예. 있을까요? 예. 되게 이제 릴스라고 생각되는 짧은 영상들, 숏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생각 없이 계속 그런 소비성 영상을 소비하는 거죠. 내 예. 생각이 없어지는 거고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거하고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네. 다르다. 예. 맞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전문적인 선생님의 지도하에 보는 겁니다. 네. 수업 시간에 보는 거고 선생님들하고 화면도 동기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이드해 준 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학습을 따라가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고 계속 네.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계속 소비하는 그런 쇼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또 문해력 부분도 저희는 오히려 문해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독서를 하는 그런 식으로 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해력 부분도 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이 디지털 교과서에 익숙해져야 되고 네.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할 텐데 네. 관련 지원 방안도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현장에서도 우려하시고 국회에서도 우려하셔서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 기기 있지 않습니까? 네. 기기로 US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화면과 내 화면이 동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외부 위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학생들이 네. 현장에서 그 기기를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스마트폰도 따로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네. 아이들이 그냥 잘 이용하는 거 네. 보면 네. 정말 대단하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네. 아이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지원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 디지털 솔루션을 이용할 때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은 그 앵커님도 키오스크 사용할 때도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든지 조작할 때 처음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아이들이 이게 익숙하게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네. 신학기 접어들면 바로 이 아이들에게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집에서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다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네. 기술적인 어떤 제어 장치와
더해서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조금 시켜서 아이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네. 스마트 기기를 통한 뭐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이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좀 진행은 예, 되나요? 그게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방안에 다 담겨 네.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 SNS를 통해서 뭐 학교 폭력이 다른 양태로 전개된다든지 이런 것들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기 자체에 이제 문제이죠. 디지털 기기 활용 자체. 이건 AI 디지털 교과서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네. 디지털 기술 활용 전반에 걸쳐서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당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예.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지금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런 디지털 교육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 특히 AI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네. 필요한 기기라든가 스마트 기기 네. 보급 같은 인프라가 참 잘 갖춰져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렇죠. 되겠습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만 학교에 딱 보급한다고 해서 네. 이게 뭐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는 그렇죠. 네. 없습니다. 예. 일단 가장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기입니다. 네. 기기는 저희가 이미 대상 학생 모든 학생에게 다 보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보급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양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네. 최신형으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네. 너무 노후화된 것들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병렬적으로 점검하고 증설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고 이제 신학기 적용 직전 2월 말까지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완비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었습니다. 네. 딥시크가 대표적인 예였는데 그렇네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보안 시스템은 좀 확보가 된 게 있을까요? 네. 예. 교과서하고 교육 자료가 다른 이유는 실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교육 자료가 디지털 기반으로 보급된다고 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 특히나 학생들의 민감한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되겠죠. 네. 근데 교과서는 엄정한 질과리를 거쳐서 개발 보급됩니다. 이제 검정 교과서거든요. 이번에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러면 검정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네. 있고 검정 기준 중에 하나가 보안 등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항목에 걸쳐서 79개의 엄정한 항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다 충족해야지 CSAP 중등급 이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의 클라우드는 일반 상용 클라우드하고 엄격한 망분리가 되어 있어서 정보가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자, AI 교과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도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부 고용은 교육 콘텐츠 정책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